여러분, 건물이 그냥 벽과 지붕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생작, 수학적인 원리를 눈에 보이는 예술로 빚어낸 한 건축가, 가우덴치오 마르코니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 좀 보세요. 시선을 확 사로잡죠? 근데 이건 그냥 와, 멋지다 하고 끝날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각도, 모든 면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건축이 어떻게 살아있는 수학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마르코니가 대체 어떤 시대에 어떤 한계에 도전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의 건축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틀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설계가 이 평평한 종이 위, 그러니까 2차원 도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어땠을까요? 뻔하죠. 네모 반듯한 사각형, 직선 위주의 그런 상자 같은 건물들만 계속해서 도시를 채웠던 겁니다. 공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거죠. 이 두 사진을 보면 그냥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바로 그 오래된 방식, 격자의 세계. 기능적이긴 한데 좀 답답하죠? 근데 오른쪽은요. 이게 바로 마르코니가 제시한 새로운 언어, 살아 숨쉬는 듯한 형태의 세계입니다. 혁신은 바로 이런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된 거죠.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선구자, 그가 바로 가우덴지오 마르코니입니다. 이 사람은요, 건축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인물이었어요. 마르코니,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폐허 위에서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했던 시기,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던 그런 때였죠. 그의 배경은 더 대단합니다. 수학, 건축, 심지어 순수 미술까지? 와, 이 세 가지를 모두 섭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식들이 그의 새로운 건축 언어를 탄생시킨 거죠. 건축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수학이다. 마르코니의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철학을 말해줍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은 그냥 비바람 막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가장 이성적인 원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아니, 그래서 대체 어떻게 수학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입체 기하학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평면 도형, 그게 2D 수학이라면 입체 기하학은 바로 이 3D 세계의 수학인 셈이죠. 마르코니에게 이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건물을 짓는 창조의 언어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형태들, 이게 바로 마르코니의 알파벳이었던 셈이에요. 다면체, 구, 원뿔 이런 기하학적인 알파벳들을 가지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건축이라는 문장을 써내려 간 거죠. 그의 철학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세 가지의 핵심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날카로운 각과 부드러운 곡선을 과감하게 섞는 거예요. 둘째, 완벽한 대칭을 일부러 깨뜨려서 생동감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공간을 나누긴 나누되 그 흐름은 끊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의 모든 작품에 바로 이 원칙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니의 영감이 딱딱한 수학 공식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봤습니다. 자연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교과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벌집의 그 완벽한 육각형 구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의 신비로운 대칭, 그리고 조개 껍데기의 그 아름다운 나선까지. 마르코니는 자연이 가장 위대한 기하학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청사진을 자신의 건축물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그 결과물을 직접 보러 갈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과연 콘크리트라는 물질을 만나서 어떻게 형태를 갖추게 됐을까요? 모든 위대한 창조는 이렇게 스케치 한 장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설계도가 아닙니다. 순수한 기하학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3차원 공간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인 셈이죠. 그의 대표작인 마르코니 파빌리온을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건 뭐랄까? 굉장히 지적인 레고놀이 같아요. 하나의 기하학적인 모듈, 그러니까 블럭을 만들고
이걸 반복하고 조합해서 전체 건물을 완성하는 거죠. 이 방식 덕분에 불필요한 내부 비등을 확 줄일 수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 건물을 더 넓히는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 건물의 진짜 마법은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저 바깥쪽의 다면체 패널들이요, 그냥 벽이 아니에요. 거대한 프리즘처럼 빛을 조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침에, 한낮의 해, 저녁 노을, 시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계속 바뀌면서 실내 공간이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듯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마르코니가 남긴 이 놀라운 청사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영향력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 시작된 그의 혁신적인 생각이 그냥 과거의 유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르코니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구조적인 혁신과 수학적인 아름다움은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사실. 가장 이성적인 언어인 수학을 통해서 가장 감성적인 공간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만약 건물이 이렇게 살아있는 수학이 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